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빠진 협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이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3년이나 끌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본격적으로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협상은 할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어떤 타결된 그 협상안이 나올지는 그건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조급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자신 스스로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종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걸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마무리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왈처 미국의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리고 이제 중동 특사 위트코프는 이제 갔고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데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결국 이제 미국의 대표는 3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대3 고위급 회담이 아마 내일 모레죠. 내일하고 모레인가요? 오늘하고 내일인가요? 그래서 그게 회담이 이틀 지금 계획으로 열리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소가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 장소가 특이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전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왜 사우디아라비아입니까? 예, 이제 사실상 이런 회담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많이 열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니까 스위스하고 러시아 사이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이제 또 중립국가로 있었던 스웨덴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쪽에서도 회담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우디, 뭐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UAE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우디로 정해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비교적 이제 중립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네네.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하는데 그게 이제 이 중재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그 I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행사재판소인데 네네. 사실상 이제 푸틴 대통령은 국제행사재판소에 제소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제행사재판소에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소돼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오게 되면은 이거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침 ICC에 또 가입도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이 돼서 결국 사우디로 낙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국제법적으로는 푸틴의 입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번에 하는 고위급 회담에서는 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데 푸틴 네네. 대통령이 직접 ICC에 지금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그걸 이제 목적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뭐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사우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빈살만이잖아요. 네네. 빈살만도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중재 역할이 있고 주선 역할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주선은 이제 네고시에이터로서 양쪽에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재자 역할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네네. 그것을 이제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굿 오피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굿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국가, 만일 이제 해당 당사자가 두 국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회담장에 오도록 하고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자신은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걸 굿 오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쉽게 생각을 해서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2019년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뭐 싱가포르도 거기 중재자로 안 들어갔고 베트남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네. 장소하고 회담장하고 모든 편의 시설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가 볼 때는 편의 시설만 제공해 주고 결국은 회담의 주 당사자는 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빈살만은 개인적으로 뭐 들어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기에 유럽연합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도 거기 참석을 못 하는데 네네. 장소 제공해 준다고 해서 빈살만을 거기 회의장에 참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굿 오피서 역할을 하게 될 그렇죠. 것이다. 굿오피스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선택한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빈살만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적인 관계, 이제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가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사우디 왕가로부터 왕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첫 번째 대통령이었을 때 그러면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국가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때 처음으로 간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또는 뭐 더 개인적으로 빈살만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뭐 어떻게 보면은 빈살만이가 이렇게 사리꾸지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게 나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미나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만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산 무기라든지 미국산 제품 또는 뭐 투자 이런 거 합해가지고 한 4,500억에서 한 5천억 달러 이렇게 투자해 주면은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일 먼저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빈살만이 딱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 내 6천억 달러 투자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더 썼네요. 더 썼죠. 1,000억 달러를.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네네. 1조 달러까지 투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만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것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명한 것은 더 크게는 중동 지역의 재건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가자 지구에 거기 무슨 뭐 거기에 지중해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투자를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사우디한테 받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겁니까? 네네. 받고 재건에 너희들이 일정한 몫을 해라라고 네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양한 목적이 이 거래의 달인답게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우디를 택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함의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정작 우크라이나는 빠졌어요. 우크라이나 하면 사실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걸 넘어서서 억울하기까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뭐 비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네. 사실상 3년 동안 또 그 더 크게는 2014년까지 합하면은 그 이후로도 지금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침략을 받았는데 내가 확실한 당사자 있는데 그 당사자를 빼고 미국하고 러시아만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영토 같은 것은 조금 일부 양보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보장이거든요. 생존이니까. 그런데 네. 이 안전 보장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그때 당시에 소련이 해체됐을 때 핵무기 세계 3위의 국가였거든요. 네. 이것을 비핵화하는 조건으로 안전 보장의 조약을 체결을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만일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이 NPT 기탁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네. 나라들이 안전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2014년도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침공하고 그다음에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러시아가 침공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도에 그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이제 휴전 협정을 맺었거든요. 네네.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맺었습니다. 여기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민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민스크 협정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협정 다 맺어놨는데 네. 지금 3년 전에 2022년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다시 침공했잖아요. 네. 내가 1994년도에도 그렇게 침공을 받았고 2022년도에도 또 침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 영토 조금 뺏기도 좋으니까 나 안전보장 이거 책임져 주라.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네. 이것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불공정 종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약소국의 예. 서름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희한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그래요. 히토류를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네네. 좀 말씀을 드리면 히토류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트럼프를 찾았을 때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리 계획, 빅토리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빅토리 플랜 속에 이 히토류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미국을 이제 끌어당겨야 되니까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미국한테 줘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개발에 대한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금 50%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네.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네네. 왜 그러냐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질이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중국이 80%를 생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 히토류가 돈으로 따지면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1조 달러. 그런데 5천억 달러치를 달라고 하니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도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도와줬지만 이에 못지않게 유럽연합도 지원하고 도와줬다. 네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50대 50이 된다라고 이제 본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5천억 달러치를 요구하면서 무엇을 이제 여기다가 더 요구를 했냐면은 혹시 이 히토류의 개발 과정과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럼 네네. 분쟁이 생기면은 그 관할권을 누가 가지느냐? 뉴욕 법원에서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아무리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사실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재미로 던진 그 돌멩이에 우리는 맞아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미국을 좀 뭐라고 할까요? 도움은 많이 받았지만 배신감에 찬 그런 이제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 요구대로 미국의 50%를 주면
그러면 EU가 나머지 50% 달라고 할 때 거부할 명분도 없어지고 그러면 남는 게 없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봐요.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일단 50%는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대신에 미국 25%,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뭐 국가들 25%그 정도로 합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제 질르는 거죠. 50%의 나라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챙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나토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이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네네. 그 침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러시아에 견해하고 인식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토의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나토의 확대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토하고 직접 국경선을 이제 맞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네. 만일 그게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것을 수용하겠는가? 네네. 그런데 이것은 나토에 가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주권의 문제고 네. 두 번째는 나토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국이 일단 먼저 선을 그어버려서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보장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만일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거 종전 협정안 절대로 못 나온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지난 15일에 중요한 안보 회의가 있었어요. 뮌헨 안보 회의였는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때 오랜 동맹 국가들인 유럽 국가들을 좀 비난한 것 같았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심지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유럽 국가들을 배제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조금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오늘 뭐 주제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전략이 뭘까? 네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이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연러항중,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연대해서 네네. 중국을 이제 이렇게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주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사실상 냉전 시대에 자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이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그때 당시에 구소련과 중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이렇게 트게 됨으로써 완전히 러시아를 고립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전략 자체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 네네. 이번에는 러시아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을 완전 주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옛날하고 반대네요. 그렇죠. 완전히 네네. 반대죠. 네네.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럽은 니들이 책임지라. 유럽은 네네. 너희들이 책임지고 나는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여기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중국을 주적을 해서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 너희들 국방비 올려라.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해라. 너희들이 거기 피켓 보내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네네. 미국의 큰 그림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박사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유럽이 그렇게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먼저 이렇게 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죠. 네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미국도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영국을 포함해가지고 유럽연합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잖아요. 네네. 게다가 이제 그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 못한 것은 고사고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될 무슨 그 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거 전혀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이제 경제적인 손실은 말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해 준 거는 줬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그만큼 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행동들은 보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이제 유럽연합 배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기 뭔가 좀 유럽에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나 파병도 필요하면은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유럽도 이렇게 평화유지군을 나중에 필요하다라면은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제였죠. 17일 네.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유럽 국가들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다라고 해요. 네. 많은 나라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사실상 네네. 이제 번개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 그다음에 유럽 EU 집행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네네. 이제 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다. 우크라이나는 배제하면 안 된다. 이 협상에서. 그리고 이제 국방비 정액은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힘을 받게 되는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되는 그런 종전은 안 된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협의를 번개팅을 3시간 반 동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 편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렇게 푸틴을 옹호하고 나서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큰 그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중국 봐야죠. 견제? 네, 네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G8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해제해주면 자동으로 러시아는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에 올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푸틴을 이렇게 옹호한다 이렇게 보죠. 네. 어쨌든 이제 종전 협상 이제 그 스타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들로 종전 협상이 채워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3가지 차원이에요. 우선 나토에 가입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나토, 그다음에 네. 이제 러시아가 빼앗아간 영토를 얼마만큼 돌려줄 것이냐, 네. 안 돌려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 접촉선을 따라서 이 평화유지군이 들어가게 되면 유럽의 그 각 국가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네. 규모는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설령 이제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협정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3가지 나토 영토 그리고 평화 유지군 네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입장 배제하고 그다음 심지어 유럽의 입장까지 배제한 다음에 강대국끼리 자기들끼리의談판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참 지금 뭐 한 100년쯤 전에 우리나라 그 조선 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예.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학자들은 신제국주의라고 이야기까지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것이 종전으로 가게 되면 북한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화,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협상하는 것을 보면 미국 간의 협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익이나 국가 안보에 심대한 손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제 우리가 빠지는 당사자로서 빠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4대 열강 가운데 끼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힘을 잘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쪼록 평화로운 종전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